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간직하자 하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힐 치과병원 병원장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빼고 빈 공간의 뼈 속에다가 인공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체 친화력이 상당히 좋은 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임플란트가 일정 기간, 보통 저희는 골 유착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뼈에 따라서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다르습니다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뼈 속에 임플란트가 단단히 붙게 되면 그 위에다가 치아 모양을 가진 상부 구조, 보철물을 넣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치료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때 뼈가 흡수가 많이 되어 있는 분이나 또는 해부학적 구조상 뼈가 적은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를 만드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생각 외로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다른 뼈를 만드는 수술, 고난이도 수술을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를 만들 때 항상 치조정에 충분한 뼈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뭘까요? 왜 충분히 만들어야 할까요? 물리학적으로 씹는 힘이 가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모양이 되고 뿌리 끝에 임플란트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씹는 힘이 오게 되면 이 씹는 힘이 제일 위에 뼈에 집중되어집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니까 이 부위의 뼈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거기가 충분한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위는 뿌리 바깥으로 임플란트가 노출돼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모든 면이 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임플란트가 심겨진 크라운 바로 밑에 뼈 폭이 혀가 있는 쪽, 입천장이 있는 쪽을 되게 안쪽이라 그러는데 1에서 2mm 정도 이상 있으면 좋겠다. 또 볼 쪽, 바깥쪽은 2mm 이상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힘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뼈가 너무 얇으면 그 안에 혈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핏줄이 생기질 않아요. 2mm 정도 있어야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핏줄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해도 이 핏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항상 우리 몸에서 핏줄이 하는 일이 있어요. 혈액을 타고 좋은 영양분이 그 부위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씹는 힘이 오고 공격되어질 때 이 영양소가 있으니까 버텨주는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아까 면역세포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이 면역들이 이 부위로 집중되도록 면역세포들을 모아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해서 뼈를 뚫게 되면 그 자리는 깨끗한 상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뼈가 갈려져 있는 찌꺼기도 있을 수 있고 침도 일부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덜 생기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면역세포가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핏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턱뼈의 치조골의 폭경이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사이즈도 서양인과 한국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직경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만들기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임플란트를 한 지 40년 가까이 됐는데 40년 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임플란트를 하는 모든 치과 선생님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또 한국에 많은 임플란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신기구, 신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정확하게 뼈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조금 편하려고, 이 편함이라는 것은 시술하는 의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시술을 받는 환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또는 수술 후에 생길 아픔에 대한 걱정 때문에 뼈를 안 만들고 심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심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 사진에는 뼈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자세히 보면 약간 상부가 까만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플란트가 박혀 있는데 내면 쪽과 바깥쪽의 뼈가 얇아서 선명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 2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엑스레이처럼 주위의 뼈가 녹게 됩니다. 결국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처음 시술 때 뼈를 적절하게 충분히 만들지 않으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뼈가 녹는 원인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자가 닦는 이솔질 방법, 구강 위생관리가 소홀하거나 또는 위에 올린 보철물의 적합도가 좋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말씀 올린 것처럼 조금 힘들더라도 뼈를 완전히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장기간 심은 의사도 환자도 만족한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뼈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개 어떤 경우에 뼈를 만들까요? 첫 번째는 치아를 뽑은 다음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뼈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흡수가 많아요. 근데 앞니 같은 경우는 입천장의 뼈가 단단해서 수직적 흡수보다는 수평적인 흡수가 많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하나는 수직적으로 올려야 되고 하나는 수평적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죠. 두 번째는 치주 질환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가 건덜건덜 흘리다가 밥 먹다가 빠진 분들, 이분들은 뼈가 없어요. 이건 생리적인 흡수가 아닙니다. 병적 흡수입니다. 또 뼈 안에 물혹이 생기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하고 빼내게 되면 그 자리가 뼈가 헝 비게 되죠. 이 경우에도 아까 전자보다는 뼈 만들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뼈를 만들어 식립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세 번째는 틀니입니다. 틀니는 딱 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발을 새 신을 신으면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 있는데 틀니도 그렇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아랫뼈에 외상을 줍니다. 그러면 뼈의 흡수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다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보면 윗니의 어금니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윗니 어금니의 광대뼈 속에 눈 아래 코 옆에 보게 되면 위턱 동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원래 숨을 쉴 때 우리가 마신 공기가 따뜻해져서 폐로 넘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말을 할 때 울림통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치아를 뽑고 장시간 안 하게 되면 이 울림통이 커지는 겁니다. 공기의 압력 때문에. 그러면 뼈가 조금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상악동에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거, 발육에 장애가 있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요. 구순열이나 구개열이 생긴 분들은 뼈가 얇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선천적 발육장애로 생긴 골질이 약함이거나 결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뼈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이 5번째일 거예요. 아주 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서 뼈를 만들어서 20년 가까이 잘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임플란트를 환자가 가진 뼈의 길이에 맞춰서 짧게 심은 것과 지금까지 설명된 이유 때문에 뼈를 만들어서
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물론 뼈를 잘 만들어야 돼요 하는 단서가 있지만 어느 게 수명이 더 길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저는 가능한 한 환자의 뼈가 허용되는 가장 긴 임플란트를 신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근데 이사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오셨어요. 선생님, 여기 고름이 생겼는데 다른 치과에 갔더니 했던 치과에 가래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만일에 이때 제가 8mm 같은 짧은 임플란트를 넣었다면 그 환자는 밥 먹다 임플란트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13mm를 넣었기 때문에 뼈가 5, 6mm 녹아도 밑에 7mm 정도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해서 그냥 쓰는 환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 그 임플란트의 뼈를 만들어서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거죠. 저는 긴 임플란트를 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요즘의 추세는 짧은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긴 걸 심을 수 있는데 굳이 짧은 걸 심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뼈 만드는 시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중에 27년 동안을 자가고리식을 꼭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